그 이번 강연은 센즈랩 김기용 대표님을 모시고 강연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대표님 그 세인트 시큐리티에서 지금 센즈랩으로 사명도 개명을 하시고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사업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센즈랩 소개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센즈랩은 SAND의 합쳐진 글자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각각 이제 시큐리티, AI, 네트워크, 데이터로서 저희가 그런 핵심 기술들을 바탕으로 좀 더 이제 사회에 필요한 핵심 기술들을 만들고 좀 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기존의 세인트 시큐리티 말고 센즈랩으로 사명을 바꿔서 준비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상장 준비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더 큰 목표나 더 큰 꿈이 이제 바로 이제 상장을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좀 더 널리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도 좀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네네, 하여튼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그 강연 내용은 침해 사고 대응과 악성 코드 탐지를 위한 양질의 AI 학습용 데이터셋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라는 주제로 대표님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센즈랩 대표 김기용입니다. 저희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침해 사고 분야와 악성 코드 분야의 학습용 데이터셋을 만들기 위한 저희의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발표 순서는 많은 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AI 학습용 데이터셋이라는 게 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데이터셋을 만들기 위한 핵심 기술, 그리고 그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데이터셋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셋의 개요입니다. AI를 연구하시고 인공지능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데이터셋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시고 또 충분히 또 알고 계실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데이터셋이라는 것은 AI, 즉 인공지능 개발의 필수적인 요소이고요. AI는 기본적으로 학습 데이터를 기반한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 학습 데이터가 없으면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즉 이 학습 데이터라는 게 곧 데이터셋이 되는 거죠. 많은 데이터가 있을수록 정확도나 성능은 당연히 상승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데이터셋의 피처가 다양할수록 차원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수반합니다. 이 차원을 상승한다는 것은 좀 더 복잡하고 좀 더 난이도 높은 어떤 수준의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하지만 무조건 이 데이터셋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버피팅이 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오히려 성능을 깎아먹을 수 있는 요소도 있기 때문에 풍부한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개발자들에게 충분한 자유도를 확보하는 게 저희는 양질의 데이터셋을 만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을 만든다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띠고 만들 것이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어떤 목적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피처들을 수출해낼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피처들은 하나의 어떤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셋에 필요한 요소 정보들을 말하는 건데요. 이 요소 정보들이 많을수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원이 높아지고 차원이 높아질수록 굉장히 복잡하고 고도의 연산이 필요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피처들이 충분히 라벨링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각 데이터셋이 충분히 검증이 됐는지, 그리고 그 검증된 데이터셋이 학습용, 검증용으로 충분하게 분포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침해 사고 분야에 잘 알려진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UMB.ca라는 사이트 캐네디아 인스티튜트에서 만든 데이터셋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데이터셋을 만들어 놨습니다. 가장 좌측에 보시면은 오디오 스트림, 브라우징, 챗, 이메일, P2P 이런 종류들을 가지고 각 어플리케이션들이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셋을 구축해 놨고요. 우측에 보시면 구성된 데이터셋의 분포를 보실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레이어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레이어는 이제 다크넷인지 아닌지에 대한 거, 두 번째 레이어는 그 다크넷에 대한 어떤 내부적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식별 정보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위에 쭉 나열되어 있는 여러 키워드들처럼 이런 피처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총 83개의 피처들, 그리고 총 14만 개의 데이터셋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AI 네트워크 쪽에서의 AI 연구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과 비교하여 저희가 올해 만드는 데이터셋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만드는 데이터셋은 앞서 UMB.ca에서 공개했던 데이터셋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저희는 실제 환경 기반에서 침해 사고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데이터셋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 침해 사고의 어떤 구성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여러 이제 기업 기관의 약 90%가 사용하는 4가지 단계의 보안 체계를 대상으로 데이터셋을 추출합니다. 즉 인터넷 방화벽, IDS, 웹 방화벽, 서버 보안, 타겟 시스템 이런 식으로 이제 대부분의 시스템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시스템에서 나오는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각각 침해 사고 데이터셋, 공격 전술 데이터셋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우측에 보시는 구성도를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실제 외부의 공격자가 타겟 시스템을 대상으로 공격을 수행했을 때 중간 단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로그 정보라든지 로우 데이터들을 추출해가지고 학습용 데이터셋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그 AI에 사용할 공격 전술 데이터를 식별하기 위한 데이터셋인데요. 즉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마이터의 ATT&CK의 TTP 모델을 모델링하기 위한 데이터셋입니다. 이 데이터셋은 마이터에서 식별해 놓은 각각의 TID들 그리고 공격 전술에 대한 내용들을 학습시키고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셋인데 크게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몰 데이터셋과 라지 데이터셋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스몰 데이터셋과 라지 데이터셋은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수집한 악성 코드를 대상으로 자동 실행을 시키고 자동 실행시키는 데이터들을 추출해가지고 각각의 TTP별 데이터셋을 만들게 되는데요. 스몰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TTP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각각 윈도우즈 운영체제와 리눅스 운영체제에서 다르게 구분해서 이벤트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라지 데이터셋은 각각의 TTP를 기반해서 만들어져 있는 큰 시나리오를 전체 데이터셋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스몰 데이터셋에서 앞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 스몰 데이터셋은 마이터에서 식별해 놓은 기존의 여러 가지 TTP들을 식별하기 위한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특정 행위를 유발시키는 악성 코드를 실행시켰을 때 이 악성 코드가 발생시키는 여러 이벤트들을 모아서 데이터셋을 구성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셋은 추후에 다른 곳에서 이 마이터의 TTP를 식별하기 위한 학습용 데이터셋으로 활용이 됩니다. 라지 데이터셋은 각 TTP로 구성되어 있는 여러 가지 공격 시나리오들을 재구성해서 그 시나리오의 전체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키사나 여러 인텔리전스 보고서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라지 데이터셋은 저희가 앞서 구성한 스몰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전체 라지 데이터셋이 구성이 되고요. 각각의 TTP별로 식별된 AI 데이터셋은 추후에 라지 데이터셋과 비교를 해서 TTP별 AI 학습용 데이터셋이 얼만큼 잘 구성이 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데이터 라벨링 프로세스는 저희는 반쯤은 자동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반쯤을 자동으로 수행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데이터가 많습니다. 이 많은 데이터들을 일일이 다 라벨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머레어즈닷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인 머레어즈닷컴에서 악성 코드를 분석하면서 가지고 있던 기반 기술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가장 핵심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 행위별 어떤 상태들을 정의를 하고 그 상태들이 이동할 때 필요로 하는 반드시 발생되어야 되는 이벤트를 모델링해서 스몰 데이터셋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시스템의 권한 획득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호출되어야 되는 여러 가지 시스템 이벤트의 행위들을 사전에 추출을 하게 되고 그 추출된 이벤트 데이터셋을 다시 TTP로 매핑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악성 코드를 분석하면서 추출된 여러 가지 이벤트 데이터를 TTP로 다시 라벨링할 수 있는 순서로 저희는 반쯤 자동화된 제가 표현할 때 그런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MB.ca 데이터셋과 저희가 이제 침해 사고 데이터셋으로 만든 데이터를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UMB.ca는 토르와 논토르 그리고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셋이 구성이 되어 있다면 저희는 VPN, non-VPN 그리고 암호화, 비암호화 그리고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대상으로 데이터셋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수는 UMB.ca는 약 14만 건, 저희는 약 1억 건 정도 데이터셋을 구성을 할 예정이고요. 어플리케이션 종수도 약 40여 건 대비해서 저희는 약 150여 건 이상 어플리케이션 식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전에는 정상, 비정상에 대한 라벨링만 되어 있다면 저희는 정상, 비정상 그리고 실제 공격 방법에 대한 내용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UMB.ca에서는 실제 로우 데이터는 제공을 하지 않고 가공된 학습용 데이터셋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실제 개발자들이 저희가 제공한 학습용 데이터셋도 활용을 하지만 원천 데이터로부터 필요한 내용들을 추출할 수 있게끔 피켓과 로우 데이터도 같이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출된 데이터셋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내용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렇게 추출된 데이터셋은 원시 데이터와 학습용 데이터 그리고 이 학습용 데이터는 AI 학습용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학습용으로 사용된 데이터셋은 결국 이상행위를 탐지하고 공격을 사전에 탐지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면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가장 왼쪽에 보시는 로우 데이터들이 저희가 제공하게 될 로우 데이터입니다. 실제 각 보안 장비들이 생성한 각 로우 데이터들을 로우 데이터 형태로 만들고 실제로 네트워크에서 발생됐던 로우 패킷도 저희는 수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이나 보안 장비에서 수집되는 여러 가지 이벤트 로그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제공된 데이터는 텍스트 형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학습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부적합하죠. 그래서 저희가 AI 학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벡터화를 시킵니다. 예를 들면 텍스트로 되어 있던 곳에서 어떤 특징 정보를 뽑아서 true or false, 1 또는 0 이렇게 이제 벡터화 시켜서 학습을 잘 시킬 수 있도록 만들고요. 학습이 잘 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이유는 결국 각 어플리케이션별, 예를 들어서 아파치라든지 메일 서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네트워크상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정상, 비정상 행위들을 클러스터링하고 학습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침해 사고 데이터셋은 시계열의 데이터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시계열의 어떤 이상 징후들을 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즉 저희가 제공된 로우 데이터의 데이터셋과 학습용으로 만들어져 있는 AI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좋은 AI 모델을 활용하여 학습을 시키시고요. 그렇게 학습을 시킨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궁극적으로는 각 어플리케이션별 정상, 비정상의 어떤 네트워크 이벤트들이나 아니면 시계열 기반의 어떤 네트워크에서 이상 징후를 식별할 수 있는데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측에 보시는 차트들이 그렇게 클러스터링 했거나 아니면 시계열의 데이터를 나열했을 때 이상 징후가 찍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아직도 잘 안 와닿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예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어디까지나 이것은 제가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활용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여러 가지 예시 데이터셋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CITS라고 지능형 교통 인프라를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이 학습용 데이터셋을 활용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CITS 인프라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공격 도구들이 실제로 공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공격을 수행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이제 마이터들의 어떤 공격 단계들로 수행을 되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각 단계별로 확인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 CITS 인프라를 대상으로 어떤 공격 루트가 만들어지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공격 루트가 확보가 되면 여기에 적절한 보안 조치를 통해 가지고 대응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대응 조치를 한 인프라 대상으로 다시 또 공격을 수행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것을 반복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바스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바스 솔루션의 하나의 공격 데이터로 저희가 구성한 마이터의 TTP 데이터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공격과 계속되는 보안 정책을 자동으로 수립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이게 AI가 보안성을 확 높여놓은 상태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국가기관에서 사용 중인 여러 가지 네트워크 보안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 보안 장비들은 대부분 다 이제 패킷 수집 센서에서 올라오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상 징후들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패킷 로그로 올라오는 데이터들을 보면 패킷 헤더나 페이로드 헤더 정보들 그리고 송수신되는 파일에 대한 어떤 메타 정보들을 네트워크 장비 단에서 많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들은 저희가 이제 저희가 개발한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으로 이용을 해서 이상 징후를 식별할 수 있고요. 기존의 IDS나 IPS에서 패턴 기반으로 탐지하는 것과는 다르게 아까 설명한 것처럼 어플리케이션별 이상 징후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별 이상 징후를 식별함과 동시에 마이터 ATT&CK TTP 모델도 매핑을 시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격의 단계라든지 어떤 공격 방법을 통해서 우리 네트워크망에 현재 공격이 진행 중인지에 대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데이터셋은 국내 통신사에서 최근에 이제 IoT 장비들을 가지고 굉장히 매시브한 디바이스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LTE 환경을 넘어서 이제 5G를 이제 인프라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5G의 네트워크에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 장비들 그리고 IoT 장비들이 직접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IoT 장비와 네트워크 디바이스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패턴을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패턴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인공지능 기반으로 정상 행위와 비정상 행위를 모델링해서 학습시켜 놓고 그 학습시켜 놓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각의 IoT 장비들이 현재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지 혹은 비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것들을 식별하게 됩니다. 비정상적인 활동을 하게 된 경우는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마이터의 ATT&CK 모델을 이용해서 이상 징후를 식별하고 프로파일링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프로파일링한 정보들은 각각의 IoT 장비나
아니면 인텔리전스 정보를 제공하는 쪽에 실시간 공유돼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세 가지 모델은 어디까지나 이제 제가 상상하고 있는 현재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모델들이고요. 실제는 개발자들의 역량이나 AI 데이터를 연구하시는 분들의 역량에 따라서 훨씬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데이터 모델들이 많이 개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해결해야 될 부분들도 좀 많이 숙제들도 아직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보시면은 국내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 연구는 아직까지도 해외 데이터셋에 대한 의존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캐글이나 앞서 설명드렸던 UMB나 모르도르 등의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환경에는 좀 취약한 부분이 있죠. 이것은 아무리 AI 모델을 잘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셋이 적합하지 않으면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키사와 함께 데이터셋을 제작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국내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는 어떤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함이죠. 그래서 반대로 이제는 국내에서 잘 만든 데이터셋을 해외에 수출시켜서 해외에서 좀 더 저희가 만든 환경과 저희가 만든 데이터셋을 활용을 해서 많은 논문들과 기술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좋은 데이터셋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는 데이터셋도 연말 정도 되면 공개를 할 예정인데 이 공개된 데이터셋을 가지고 많은 분들의 관심과 홍보 그리고 질책과 가이드가 있어야지 이 데이터셋도 한 번에 좋은 모델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만들긴 하지만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질책이 있어야 결국에는 이 데이터셋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까지는 저희가 침해 사고에 대한 데이터셋 개발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악성 코드 분야에 대한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인즈랩의 시스템 개발팀 신대균 팀장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침해 사고에 의해서 악성 코드 데이터셋 부분에 대한 설명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프로젝트는 학습 대상 데이터 준비, 특징 추출, 모델 학습과 검증의 단계를 보통 수행을 하게 됩니다. 각 단계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학습시킬 데이터 확보라고 할 수 있겠죠. 잘못 구성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거나 아니면 뭐 검증, 테스트 시에 충분한 수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특정 패턴으로 편향된 결과가 나오거나 분류에 대한 실패, 그리고 탐지 정확도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인공지능 연구를 계획했다면 양질의 데이터셋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존 연구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 대부분 연구 사례가 해외 데이터셋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각각 연구 주체들이 별도의 수단을 동원해서 원시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많은 인공지능 연구 사례들에서 인용하는 데이터셋에 대한 기존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2015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카그를 통해 공개한 데이터셋입니다. 학습과 학습과 테스트용의 약 500GB 용량 악성 코드 데이터셋을 공개를 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시한 9종의 악성 유형을 분류하는 챌린지를 진행을 했던 데이터셋입니다. 데이터셋 자체는 바이너리를 바이트로 변환한 데이터와 그리고 디스어셈블 코드 형태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다른 데이터셋 사례는 소포스에서 2020년 공개한 악성 코드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2천만 개의 윈도우 실행 파일 타입의 악성 코드 바이너리와 메타데이터를 공개를 했습니다. 전체 데이터가 약 9TB 정도의 대용량으로 배포는 아마존의 S3를 통해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앞선 예제들, 기존 사례들을 대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악성 코드 분야의 데이터셋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을 준비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질의 데이터셋을 위한 준비로 다양한 파일 타입의 원시 데이터를 구성을 했습니다. 윈도우, 리눅스, 안드로이드, iOS의 실행형 파일 타입과 문서, 압축 파일, 스크립트 타입의 원시 데이터를 준비를 했고 또 저희가 운영 중인 머리닷컴에 수집되는 파일 타입의 수집 비율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데이터를 동일한 비율로 준비를
하지는 못했지만 백신 진단명, 속성, 사회 이슈 세 가지 데이터셋에 총 약 4억 건의 악성 정상 파일의 원시 데이터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구축 대상의 악성 코드는 백신 진단명을 분석해서 특정 악성 종류로 편중되지 않도록 그 수량을 분배할 예정이고, 이렇게 다양한 그 타입별 대량 데이터셋 제공으로 특정 파일 타입만을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모델을 파일 타입별로 분류해서 그 전체 악성 코드 탐지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명확한 기준에 의한 악성 유형 분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 많은 백신들이 자체적인 기준으로 악성 코드 진단명을 할당을 하는데, 동일하게 사람이 봤을 때 동일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이름들도 실제 진단명에는 약간 다른 단어들로 표현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레이블링 하는 경우에 추가적인 전처리 과정을 거쳐야 하거나 아니면 추가로 필요한 데이터들을 더 동일한 이름을 가지는 데이터들을 확보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죠. 저희가 구축 중인 데이터셋은 메타데이터와 레이블링에 사용할 그 유형들을 스틱스 2.1의 악성 타입 목록 기반 유형으로 분류를 할 예정이고, 이로 인해서 국제적으로 그 악성 유형 호환이 가능한 데이터셋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메타데이터 구성입니다. 데이터셋에서 제공되는 메타데이터의 항목은 전체적으로 약 250정의 메타데이터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백신 진단명 기준의 데이터셋은 악성 코드 파일 자체 특성 정보로 생성되는 항목 위주로 구성을 하고, 속성 기준 데이터셋의 경우 파일의 자체 특징 정보와 함께 악성 코드 생성자의 의도가 반영된 특징 정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추가 항목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양질의 데이터셋을 위한 마지막 데이터셋의 특징은 다양한 피처셋으로 학습 데이터셋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셋의 전체 메타데이터 항목이 약 250종 정도로 제공될 예정인데, 인공지능 학습에 그 메타데이터 항목이 많은 게 무조건 좋은 결과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히 아닐 것이고, 오히려 오버피팅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악성 코드 데이터셋에서 가능한 많은 데이터 항목을 제공하는 이유는 데이터셋 사용자가 다양한 특징 정보 조합 연구로 최적의 학습 모델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공되는 메타데이터 항목을 다양하게 조합하여 연구 의도에 적합한 피처셋을 학습이 가능하고, 학습 알고리즘을 다양하게 적용해서 높은 품질의 모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구축할 데이터셋에서 제공될 메타데이터 중 일부 예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악성 코드 정적, 동적 분석을 통해서 추출되는 메타데이터와 바이너리 자체로 추출 가능한 메타데이터를 함께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보실 수 있는 부분이 피 구조 분석을 통해서 추출되는 여러 가지 특징 정보들과 OP 코드의 명령어 순서, 명령어별 카운트 등의 특성 정보, 그리고 오른쪽에서 보실 수 있는 내용이 바이너리 데이터 변환을 통해서 바이트의 이미지 정보, 그리고 히스토그램 분포 정보와 바이트를 설정한 사이즈의 윈도우 단위로 중첩 이동을 하면서 데이터를 통해서 생성되는 엔트로피 값을 활용한 이미지 정보들이 데이터셋 메타데이터로 포함이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제공할 메타데이터의 특징 정보 중에 하나는 악성 코드의 악성 코드를 디스어서블링해서 각 OP 코드의 기능 셋들을 마이터의 ATT, NCK의 TID에 매칭하는 저희 센즈랩 자체 기술을 적용을 해서 공격 기법별 탐지 정보를 학습을 하고, 파일이 실제 바이너리 자체가 일부 데이터가 변형이 돼서 나오는 변종 악성 코드들이라든가 기존 패턴으로 탐지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런 신종 악성 코드의 경우에도 저희가 제공하는 어떤 피처들의 OP 코드 셋 그리고 TID로 매칭되는 정보들을 통해서 악성 여부를 탐지를 할 수 있고, 탐지된 악성 정보들을 이용해서 어떤 공격 기법들이 적용된 악성 코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같이 제공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데이터셋이 양질의, 당연히 저희는 모든 데이터들이 이제 양질의 데이터 기준으로 준비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외부 기관을 통한 검증도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 전에 저희 센지랩 자체적으로 검증을 진행을 해서 품질과 성능을 함께 그 체크를 먼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 연구에서 흔히 많이 사용되는 5가지 지표를 적용을 해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모델을 학습, 검증하고 이를 통해서 품질과 성능이 보장되는 데이터셋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다음 표는 지금까지 소개한 악성코드 데이터셋과 악성 코드 분야 초반에 언급했던 기존 공개된 사례 데이터셋을 비교한 내용이고요. 앞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와 소포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데이터셋 구성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메타데이터와 레이블 정보, 그리고 소포스에서 제공되는 데이터셋은 원시 데이터와 메타데이터, 그리고 레이블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할 그 데이터셋도 소포스와 마찬가지로 원시 데이터와 메타데이터 그리고 레이블 정보가 제공이 될 예정이고, 데이터 규모를 봤을 때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학습용 데이터와 그 테스트용 데이터를 분리해서 일단 제공을 하고 있고요. 개수보다는 했던 용량이 압축된 상태 기준으로 약 각각 17기가 정도 해당 그 압축 데이터를 풀었을 경우 앞에 그 장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 500GB 정도의 그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포스는 그 2천만 건의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고, 저희가 제공할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그 백신 기반, 그리고 속성 기반, 그리고 사회 이슈 기반 전체 토탈해서 4억 100만 건 정도의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레이블 정보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악성 정보, 그리고 소포스도 악성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고, 저희가 구축할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악성과 정상, 그리고 여러 가지 속성에 따른 레이블과 그 사회 이슈에 대한 레이블 정보를 함께 제공을 하게 됩니다. 기타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데이터셋 공개를 하면서 그 총 9종의 그 레이블 정보를 제시를 했고, 그 제공된 악성 코드는 그 해당 9가지 내에 포함돼서 분류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에 대한 챌린지를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 소포스 같은 경우는 윈도우 실행형 악성 코드만을 일단은 그 데이터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할 데이터셋은 윈도우나 다른 OS들에서 실행 가능한 다양한 플랫폼과 그 파일 타입들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이렇게 준비한 악성 코드 데이터셋을 그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저희 고민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데이터셋을 위한 첫 번째 구성 예시로 그 일반적으로 구성되는 위협 대응 시스템은 그 백신과 EDR 등을 통해서 구축되는 게 최근에는 일반적인 내용일 겁니다. 이를 통해서 파일 기반의 악성 코드에 파일 자체를 탐지하는 방식의 악성 코드 대응을 하고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는 내부에 암호화돼서 전송된다든지 아니면 내부 공급망 공격, 이메일 등으로 유입되는 어떤 신뢰 기반 공격에는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AI 악성 코드 데이터셋에 OP 코드 특징 기반의 메타데이터로 학습한 그 탐지 모델을 적용할 경우에 파일 자체가 아닌 그 공격자의 공격 의도를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고도화해서 기존 그 보안 시스템으로 걸러내지 못하는 추가적인 신규 위협들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또 다른 인공지능 데이터셋 활용 모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존 보안 시스템 분석 단계별로 그 각각 다른 데이터셋을 구성을 해서 그 해당 데이터셋으로 학습된 모델을 적용해서 그 각 탐지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좌측 상단부터 그 아래, 그리고 우측 하단, 그리고 우측 상단 이렇게 그 순서대로 돌아가는 어떤 구성에 대한 예시고요. 1차적으로는 파일에 대한 정적 분석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적 분석 정보,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석 정보들을 그 각각의 파트별로 저희 데이터셋에서 필요한 피처들을 별도의 셋으로 구성을 해서 학습된 모델을 4단계에 걸쳐서 각각 적용을 합니다. 기존 패턴 방식이나 여러 가지 방식들로 걸러내지 못하는 부분들을 그 다른 추가적인 데이터셋들을 적용을 함으로 인해서 정확도를 점점 향상시킬 수 있고, 그 외에 그 내부 분석 시스템들에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데이터들을 다시 피처셋으로 그 재학습시킨다고 하면 여러 가지 그 기존에 저희가 제공해드린 데이터셋으로 학습시킨 모델보다 좀 더 고도화된 그런 탐지 모델들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에 계속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구축한 인공지능 데이터셋과 그리고 여러 가지 활용 사례 그리고 검증을 거친 데이터셋을 사용할 경우에 기존의 각각 그 제각각의 어떤 기준들로 준비해서 학습시킨 모델들 대비 동일한 학습 모델로 학습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좀 더 그 탐지 정확도나 그 대응 속도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뭐 그런 장점을 제공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 자체가 그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셋의 어떤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 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그 올해 말 그 데이터셋과 그리고 공유 시스템을 그 공개할 예정입니다. 사이버 보안 데이터셋, AI 데이터셋에 대해서 연구 개발 등 뭐 추가적인 이후의 데이터들을 활용하셔서 그 여러 가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그 저희가 공개할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 저희가 구축할 데이터셋에 대한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강연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데이터셋 구축이 되면은 올해 말에 이제 키사랑 공동으로 이제 그 공개를 하시는 건가요? 일단 현재 예정으로는 키사에 이제 그 키사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그 네네. 빅데이터 센터가 네네네. 있습니다. 네. 그 우리 빅데이터 앞전에 센터, 이제 네네. 확인하셨거든요. 그를 통해서 저희 데이터셋이나 그 메타데이터들을 뭐 공유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런 인터페이스를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업들은? 그렇죠. 뭐 아무래도 키사 자체도 뭐 공공기관이고 저희가 네네네.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이 데이터셋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저희 이제 기업이라든가 그 연구기관들에서 기존 이제 데이터들을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일단 그 뭐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 쉽도록 무료로 아마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보안 그 솔루션 개발이나 이런 데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요. 일단 그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저희도 예전에 저희가 이제 지금 이런 대규모 구축을 하기 전에 저희 내부에서도 그런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학습을 할 때 저희 스스로도 뭔가 그런 학습 원시 데이터들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좀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제각각이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뭐 검증되고 성능이나 그런 뭐 외부 기관들을 통해서 검증되고 실효성 같은 거를 테스트한 데이터를 사용한다고 하면 좀 더 그 연구 개발을 하는데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뭐 좀 전 키사에서도 이제 강연하실 때 이제 제가 여쭤본 건데요.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거를 이제 가공을 해서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과정들에 뭐 힘든 점 어떤 부분들이 좀 있나요? 일단은 뭐 가장 근간이 되는 악성 코드 파일 자체를 이제 수집하는 게 뭐 제일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기존에 아까 뭐 제가 그 장표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뭐 기존에 공개된 사례들의 케이스를 보면 수량이 이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이번에 이제 구축하는 데이터는 수량 자체가 굉장히 많은 양이라서 저희가 이제 사업 기간 내에 어떤 그 데이터를 구축하는 부분이 일단은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일단 멀리서닷컴을 운영하시잖아요. 그 부분도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원시 데이터 자체를 저희 내부 시스템에서 지금 그 네네. 필터를 해서 추출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저희가 멀리서닷컴을 운영하지 않았으면 네. 아마 사업을 진행하는데 더 큰 어려움이 있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 데이터셋 활용해서 그 기업들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강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